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소득, 고용 통계가 임기 내내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조작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집값 관련 통계 조작 사례만 무려 102건에 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도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 기자분들께서 제 이 옷깃에 있는 I love 도봉하고 여기 안경 마스코트를 끼우고 있는데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I love 도봉은 우리 당의 청년 국회의원인 김재섭 의원이 지역구가 도봉인데 김재섭 의원이 늘 차고 다니는 것을 제가 오늘 하루 빌려서 이렇게 옷깃에 꽂았고요. 여기 이 안경 모양은 대구 북구가 대한민국 안경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 국회의원인 우재준 의원이 차고 다니는 것을 제가 하루 빌려서 홍보차 이렇게 제가 옷깃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와 대구 북구를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이 재벌 즉 대주주의 행포를 막고 또 소액주주 즉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법 개정안은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기업을 전부 규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한 것이고 우리 당은 이 상장기업의 M&A나 또 물적 분할 시에 대주주의 이익을 막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만 통과돼도 개미 투자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소득, 고용 통계가 임기 내내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조작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에 국민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확인한 집값 관련 통계 조작 사례만 무려 102건에 달합니다. 청와대에서 국토부, 부동산원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통계 왜곡은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민주당 정책과 맞지 않으니 사표를 내라라는 노골적인 협박 속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협박으로도 부족하자 부동산원은 표본 가격을 조작하거나 전체 표본을 통째로 바꾸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도 드러났습니다. 가계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하자 근거 없는 가중치를 임의로 부여하여 마치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 수치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통계청 보도자료를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그 책임을 조사 방식 탓으로 돌리는 자료를 내도록 압박한 건 역시 민주당 문재인 청와대였습니다. 민주당의 정책 실패로 집값은 오르고 소득은 줄었으며 고용은 불안정해졌습니다. 민생은 피폐해졌고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습니다.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감사원을 소나기에 틀어주겠다고 합니다. 나아가 검찰을 완전 해체하여 수사와
처벌 가능성 자체를 영구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이재명 세력은 정권을 잡아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처벌을 피하겠다는 정략적 음모를 핵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이재명 세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이재명을 아웃시켜야 하는 선거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번 대선에 반드시 승리해서 이재명 세력의 범죄 은폐 기도를 막아내겠습니다. 국가 통계 조작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 이름이 성장과 통합이라고 합니다. 성장과 통합이라는 가치가 대선의 화두가 된다면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장과 통합은 구호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성장과 통합에 손톱만한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당장 민주노총과 정치적 동업 관계부터 청산해야 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폭증과 같은 민주노총의 입법 하청을 도맡아 왔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민주노총은 정권 퇴진, 후쿠시마 괴담 선동 등 민주당을 위한 정치 투쟁을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과 투쟁의 부당거래로 인해 반기업적인 정책이 남발되어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극렬한 정치 투쟁은 사회적 갈등을 빈번하게 촉발해왔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노정 카르텔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고착화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중구조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청년층입니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의 현대중공업 판결을 보십시오. 7년간 인사평가에서 3,859명 중 3,859위, 3,857이라는 최하위 성적을 받은 근로자를 10개월간의 직무 재배치 교육 후에도 개선이 없어 해고했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무려 5년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고용이 경직되어 있으니 기업이 고용을 두려워합니다. 그 피해는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 전가됩니다. 민주노총이 기득권의 성벽을 높이 쌓을수록 청년들은 성 밖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동업관계는 반기업적이면서 동시에 반청년적입니다. 청년 착취 카르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년이 착취당하는 국가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성장이 있겠습니까?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세대 간의 불평등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혁파해야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을 받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받은 악법이 기업의 활력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부터 폐기해야 성장이 가능합니다.